이런 모든 것 때문이었을까요? 이번 도시어부에서 이덕화님이 그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방송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멤버들 앞에서 이덕화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덕화,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선대 영화배우 이해춘 씨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예능에서 익살스럽고 격식 없는 편안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젊은 시절 그는 당대 터프가이의 대명사였습니다. 반항적이고 거칠지만 여성에게는 목숨 걸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덕화 씨는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당시 시진읍이라는 작품에 출연할 때 자신이 불에 타서 죽는 장면을 찍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 속에 있는 씬을 찍은 후 신호와 함께 밖으로 탈출했어야 하는데 하필 그날따라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불었으며 또 조명이 터져서 탈출을 못하고 죽을 뻔했었는데 그런 그녀를 구해준 것이 상대역이었던 이덕화 씨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이덕화 씨가 소화기를 뿌려대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와 최진실 씨를 업고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화들을 보았을 때 당대의 터프가이면서 반항적이지만 여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할 줄 아는 남자였다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청춘 스타로 잘 나가다가 1977년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수십 미터를 끌려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는 가수 겸 배우 전영록 씨의 오토바이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전영록 씨의 부친이 오토바이를 절대로 못하게 막았고 이덕화 씨가 그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큰 사고였던 게 이 사고로 인해 더는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3년을 넘게 투병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처음 10달 동안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아침에 비명으로 깨서 저녁에 비명으로 잠들었으며 그 10개월 동안 툭하면 생명이 위독해져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긴급 호출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화 상대역으로 자주 호흡을 맞추었던 임혜진 씨도 문병을 간 적이 있었는데 사고를 당한 몰골이 너무 처참한지라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고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봤어야 했다고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덕화 씨는 엉덩이에 살이 아예 없어져서 다른 부위의 살을 이어붙여 엉덩이를 새로 만들어야 했으며 1,500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덕화님의 아버지인 원로배우 고 이해춘님도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는데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그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덕화님의 아내분인 한국무용가 김보옥 씨의 말에 따르면 병실 앞에서 고 이해춘님이 선체로 의식을 잃어 실금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덕화 씨는 훗날 방송에서 회상하시기를 위독해진 아버지를 당시 몸이 불편했던 자신과 어머니 등 주변 사람들이 병원 침대를 밀며 아버지를 다른 층으로 이동시키는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덕화 씨의 손을 잡은 채로 운명하셨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고 이해춘님은 운명하기 직전까지도 아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이덕화님은 아버지가 사망한 것에 부채감을 느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분인 김보옥님이 3년간 자신을 힘겹게 돌보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 자신의 재산 전부를 부인의 명의로 해놨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덕화님의 오토바이 사고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그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예전보다 탈모에 관해 관대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를 숨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덕화님도 대표적인 탈모 연예인 중 하나로 2002년 한일 연예인 친선 축구대회에서 멋진 헤딩을 선보이다가 그만 카메라 앞에서 모자가 벗겨져 실제 헤어스타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탈모를 자연스럽게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독보적인 가발 광고 모델로서 광고계를 평정, 그리고 예능에서도 자연스럽게 탈모에 관해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좀 더 대중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몇 명의 연예인들이 그랬듯이 그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광명시 갑 선거구에 신한국당의 후보로 나갔지만 불과 144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의 낙선으로 인해 이덕화님은 크게 상심하고 은둔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 워낙에 많은 돈을 쓰게 되어 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서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가발 광고로 기사회생했다고 하니 탈모 그리고 가발 광고는 그에게 단점이 아니라 희망이자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덕화님이 가발업체 사장이 아닌가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장은 아니며 광고 모델일 뿐이라고 합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현재 18년째 모델로 활동 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선거, 낙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면 낙선 이후 크게 상심한 이덕화님은 대인 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힘들어하며 한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낚시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예계에 유명한 낚시광이 몇 명 있는데 이덕화님도 그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덕화님, 최근까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도시어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을 피해 다닐 정도로 힘들었을 시절, 무너져가는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준 낚시. 그런 이덕화님에게 도시어부는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때문이었을까요? 이번 도시어부에서 이덕화님이 그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방송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멤버들 앞에서 이덕화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가치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며 4년이 넘도록 밥 먹이고 하나하나 챙겨준 이경규 씨. 그동안 친하다는 핑계로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을 비롯해 이런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제작진들. 덕분에 삶의 의욕과 활력을 가지게 해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위에서 이덕화님의 삶을 돌아보니 단순한 낚시광으로서 하는 말이 아닌 그만큼 낚시는 이덕화님이 어려울 때 함께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이 조금은 공감이 갈 것 같습니다. 한때는 당대를 주름잡는 터프가이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는 친근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덕화님. 앞으로도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 오래도록 보여주기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덕화님에 대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